바다 생물에서 발견되는 독소인 페트노톡신2는 야매에 취약한 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효과가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적조 생물을 대량 배양해 이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군산대학교 해양공학과 이원호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흔히 조개에서 발견이 되고 설사를 일으키게 하는 독소라고 하던데요. 페트노톡신2,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어떤 물질입니까? 네, 이름이 좀 어렵죠. 네. 그 앞에 있는 팩텐이라는 말은 가리비라는 폐류의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가리비에서 발견된 독소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다 조개의 한 종류인 가리비에서 처음 발견되어서 예. 나온 독소 중에 페트노톡신 두 번째 독, 그래서 PTX2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가리비가 먹는 먹이로 삼는 이제 플랑크톤 중에서 이 독을 지닌 그런 먹이를 많이 먹으면 가리비 몸속에 그냥 이게 축적이 돼 있는 것이고요. 예. 그게 독이 축적이 되어도 가리비는 안 죽고 심술궂게 이제 이걸 먹은 다른 섭식자가 이제 독화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화학적으로 본다면은 지용성 독소의 한 종류고 예. 실험용 쥐에 급성 독성을 유발하거나 또는 간의 대사작용에 관여하는 효소 체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독소가 암 치료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째로는 그 항암 내성이 결여된 소위 그 p53 변이 세포라고 하는 이런 세포가 있는데요. 예. 이 세포가 활동이 왕성해지면 암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변이 세포만을 선별적으로 추적해서 자살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갑상선 암이라든지 유방암과 같은 사람의 4대 암세포, 거의 그 세포 둘을 가지고 실험해 본 결과 예. 기존에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암 약품에 비해서 10여 배 이상 제어 능력이 강하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해야 되는데 먼저 말씀드린 독성에 의한 그 부작용을 앞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점이 아직도 이 물질을 항암 의학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기존에는 이 물질을 채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리비와 같은 폐류의 체내에서 추출하거나, 그 다음 다른 해양 동물인 특별한 종류의 해면에서 추출해내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 특별히 두 번째 방법, 해면에서 PTX2를 추출하는 성과는 자랑스럽게도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발견하고 예. 추출하는 성공을 거둔 그런 과학적인 성과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PTX2를 이용해가지고 암세포 셀라인에 대한 기초적인 항암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아직도 이제 소량으로는 이렇게 이런 동물들에서 얻을 수 있지만 PTX2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없어서 현재 연구용 시약으로 판매되는 PTX2의 시판 가격을 들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예. 즉 100만 분의 1g이 약 8만 원인데 예. 이것을 1g으로 환산하면 그 가격이 약 80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시약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교수님께서 이 적조 생물을 이용해서 이 독소 물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가리비나 해면과 같은 바다 동물이 그 속에서 PTX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예. 이 동물들이 스스로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과학계에서 오래 있었던 학설입니다. 예. 특히 이제 1989년에 당시에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에 유학 중이시던 한국의 과학자 한 분이 일본 동경대학에서 이렇게 이런 동물들이 먹는 먹이로 추정이 되는 플랑크톤 속에서 실제로 PTX2의 존재를 확인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 생물을 대량으로 이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을 배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적조 생물을 배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PTX2의 대량 생산의 길이 막혀 있었고요. 예. 2006년에 저희 연구팀이 최초로 이 적조 생물의 배양에 성공하고 연이어서
1000m 규모, 그러니까 한 1톤 규모의 대량 배양에 성공해서 전 세계적으로 70여 년간 이 숙제로 남아있던 것을 어떻게 보면 해결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정말 고무적인 결과인데요. 이 기술 기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예, 해능과 같은 해양 농물을 대량 채취해서 부정기적으로 소량씩 추출할 수 있었던 그런 PTX2의 생산 한계를 벗어나게 됐고요. 예,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배양에 성공한 이 디노피시스는 이게 작은 생물이기 때문에 하루에 2배씩 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년생 바다 동물들에 비하면 연간 수백만 대 정도의 생산 잠재력이 큰 그런 생물 소재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좀 어떤 일이 가능해질지 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느낌에는 제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보는데요. 예, 첫 번째로 항암 성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PTX2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가 없어서 시도해보지 못했던 생체 실험, 또 임상 실험과 같은 신약 개발의 길이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요. 예, 암 발병에 취약한 변이세포만을 선별적으로 자살시키는 효능을 가졌기 때문에 예, 이 PTX2가 성공적으로 의약으로 개발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신약은 암의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예, 더 중요한 것은 상시 복용하는 예방적 항암 의약. 그러니까 이제 뭐 감기 안 걸리려고 아스피린을 미리 먹는다든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 예방적 항암 의약으로도 중요하게 되어서 아마 지구상에서 암 퇴치를 하는 그런 그 큰 운동에 뭐 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군산대학교 해양공학과 이원호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